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단원 4단원에서는 여기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interest rate, 즉 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지금 yield to maturity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선 이번 단원에서는 interest라는 것을 배울 것이고 또 yield to maturity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번 4단원 내용은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은 아닐 거고요. 고등학교 때 이미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신 내용을 이 경제, 금융이라는 상황에 어, 맞춰서 경제나 금융의 용어를 써가면서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수열 부분을 배우면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뭐 복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배우셨던 거를 한번 더 요번 기회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이것이 경제, 금융 상황에서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미 알고 있죠. 지금 갖고 있는 만 원과 뭐 1년 후 혹은 5년 후, 10년 후의 만 원의 가치가 동일한 만 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만약에 지금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present value,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플 론, 그냥 지금 보시면 내가 친구 제인에게 100달러만큼을 1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100달러는 원금이 되는 거고 프린시펄 원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인터레스트 10달러라는 것을 이자로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총 원금 100달러 중에 더 받기로 한 돈 10달러 이렇게 이자가 10%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present value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present value는 시점을 현재로 두는 것이고 만약에 시점을 미래로 두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future value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후의 가치라면 2년 후의 가치라면 3년 후의 가치, n년 후의 가치 이렇게 복리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future value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uture value 계산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 오면 이렇게 present value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던 대로 3년 후에 133이 되는 거니까 요 133을 분자로 놓고 요 아까 이자율이 10%였으니까 1.1에 3승으로 나누면 다시 1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계산을 해볼까요? 뭐 이거 고등학교 때 또 배우셨던 거니까 자 보시면 지금 2년 후에 250달러의 가치를 갖는 것의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 단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15%라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present value 계산하는 거 살펴본 대로 여기 분자에다가 250 넣고 밑에 1.15에 여기 2승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 스마트폰 계산기 혹은 공학 계산기가 있으시면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2년 후 250달러는 이자율 15%인 상황에서 지금 가치로는 189.04의 가치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지금 만 원의 가치와
1년 후, 5년 후 아니면 10년 후 만 원의 가치가 다를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1년 후 만 원이 지금 가치로 얼마일까? 예를 들어 시장 이자율이 계산하기 쉽게 10%라고 한다면 그러면 1년 후 만 원은 지금으로 할인을 해오면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해보면 약 9천 얼마 얼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10%, 뭐 15% 혹은 심지어 20%뭐 이렇게 가정하고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요즘 이자율이 뭐 1%가 될락말락 하니까 네, 이제 1년 후 만 원을 10%일 대로 할인을 하는 것보다 1%를 이용해서 할인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예제를 풀어보시면, 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20 밀리언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복권은 어떤 약속을 하는 복권이냐면, 향후 20년 동안 나에게 매년 1밀리언 달러를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 실제 이 복권이 20밀리언의 가치가 있는 복권이냐? 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캐시플로우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복권은 매 년마다 1밀리언, 1밀리언, 1밀리언이 쭉쭉쭉 가다가 총 T가 20일 때까지 1밀리언이 나오는 복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지금 0 시점, 프레젠트 시점으로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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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까지 20에 있는 것까지 땡기고 하면 요렇게 가장 첫 번째 거는 1밀리언, 두 번째 거는 한 칸 할인해 오면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두 칸 할인해 오고 마지막 20번째 있는 거는 19번 할인해 오고 그래서 그거를 모두 다 서메이션을 하면 9.4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권은 실제 지금 가치로 따지면 20 밀리언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약간 이거를 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9.4 밀리언 달러인 복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어, 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가치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지금 시점을 요 길을 기준으로 0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1년 후, 뭐 5년 후, 10년 후가 됐든 요거를 다 현재 가치 계산해서 뭔가 크기를 비교를 한다던가 가치를 비교한다던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배우신 거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거를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진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약간 경제, 금융의 상황에 한번 녹여본 것 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현재 가치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많은 금융 상품 가치를 계산을 할 때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현재 가치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네 가지 대표적인 채권의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먼저 살펴보았던 심플 론 형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얼마만큼을 빌려. 근데 당연히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플러스 갚을 때 이자 얼마를 더해서 갚는 거. 뭐 이러한 방식이 이렇게 가장 심플 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론은 그냥 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 같은 것이 모두 다 심플 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이 채권이 Fixed Payment Loan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설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만약에 너가 25년 동안 $1,000
빌렸다.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쳐서는 25년 동안 매년 한 번씩 돈을 갚는다라고 하면 매년 126달러씩 갚으면 너가 빌렸던 총 1000달러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원리금 균등상환이라고 하죠. 내가 빌린 요 1000달러에 대해서 어, 매년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갚는데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씩을 갚는 거야. 그래서 매년마다 똑같이 126, 내년에도 126, 그 다음에도 126을 25번을 갚으면 요 1000달러 빌린 것을 다 갚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가 이 모기지,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도 이렇게 원리금 균등상환의 형태,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것을 할부로 아니면 고가의 그 가전제품, 뭐 냉장고, 뭐 아니면 요즘에 TV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일시불로 사지 않고 할부로 산다라고 하면 매 달마다 동일한 금액씩을 갚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이 여기 픽스 페이먼트 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권, 그러니까 세 번째 돈 빌리는 형태가 여기 쿠폰 본드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이 쿠폰이라는 거는 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빌려요. 그러면 1000달러가 나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이자로 만약에 10%의 쿠폰 레이트 이자율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1년 후 이자 100, 그다음에 2년 후 또 그 다음 해에 이자 100,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이자 100, 쭉쭉쭉쭉쭉쭉 해서 마지막 10번째에는 또 이자 100 플러스 이번에는 마지막 시점이니까 원금 1000 해서 요 1시점에 이자 100 지급하고 2시점에도 이자 100만 지급하고 30점에도 이자 100만 지급하고 마지막 10번째 지금 돈을 10년 동안 빌리기로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마지막 이자 100과 처음에 빌린 원금 1000까지 1100을 이렇게 마지막에 갚는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다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처음에 돈을 빌리고 중간에는 계속 이자만 갚아. 그러고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이 요 쿠폰 본드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 이름이 쿠폰 본드, 쿠폰이라는 이게 붙은 거는 여기 주어지는 요 이자를 쿠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게 본드는 본드,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인데 중간에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 그래서 쿠폰 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자를 이렇게 쿠폰이라고 부르고 요 마지막,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간 동안 돈 빌릴 거니? 라고 하는 걸 만기를 요 머추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총 빌리는 돈, 그러니까 돈 원금을 페이스 밸류라고 하기도 하고 파 밸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프린시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은 총 이렇게 원금이 얼마니? 만기가 얼마짜리니? 중간중간 이자 몇 퍼센트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은 보통 쿠폰은 뭐 원금을 1000달러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10%면 여기처럼 중간중간에 나오는 쿠폰이 100달러씩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쿠폰 본드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쿠폰 본드의 형식을 띠는 채권이 그 1에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중기 정도 되는 채권인 T-노트, 그리고 장기 채권인 T-본드, 그리고 기업들이 발행하는 돈 빌릴 때 쓰는 커퍼레이트 본드 같은 것들이 다 이 쿠폰 본드의 형식으로 돈을 빌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쿠폰 본드는 뭐다?
중간에 이자를 갚고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이 요 쿠폰 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채권의 형식은 바로 디스카운트 본드 혹은 제로 쿠폰 본드라는 것입니다. 이 채권은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내가 돈을 빌려. 그런데 중간에 아무 이자도 안 갚다가 마지막에 돈을 갚는 방식이 요 제로 쿠폰 본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 밸류가 $1000짜리 제로 쿠폰이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현금으로 $900를 빌려줘. 그러고 마지막 시점에 내가 이자를 거기에 쳐서 총 $1000를 갚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이렇게 제로 쿠폰, 중간에 쿠폰이 내가 중간에 쿠폰을 지급을 안 하는 방식이 요 제로 쿠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00을 빌려서 나중에 1000을 갚는 거니까 요 900과 1000 사이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대신 중간에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 이자가 이렇게 붙어서 갚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제로 쿠폰 본드 혹은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 단기 채권인 UST 빌 같은 거 1년 미만의 만기를 갖는 채권들 그리고 이러한 채권들은 다 제로 쿠폰 본드의 방식으로 발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심플론, 픽스 페이먼트 론, 그리고 세 번째 쿠폰 본드, 네 번째 디스카운트 본드 라는 것, 요 네 가지 방식의 채권이 발행되는 방식을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동영상에서 그렇다면 이 금융상품 아니면 이 채권의 지금 가치가 얼마인가? 뭐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보았던 페이스 밸류가 $1000이고 총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고 매년 이자를 10% 그러니까 총 $100씩 받는 채권의 지금 가치는 얼마인가를 다음 동영상부터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즉, 네 가지 크레딧 마켓 인스트루먼트 대표적인 것을 살펴본 것으로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